여러분,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던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필에너지인데요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.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필에너지가 처한 정말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. 왼쪽을 보면 연간 누적 매출은 56%나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을 기세였거든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딱 한 분기 만에, 그러니까 불과 석 달 만에 매출이 97%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.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요. 먼저 필에너지가 뭘로 먹고 사는 회사인지 그 심장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. 바로 누구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다는 그 압도적인 기술력 말이죠. 이 기술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. 우리가 쿠키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기존 방식은 금속으로 된 쿠키 틀로 반죽을 꾹 찍어내는 거랑 비슷했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틀을 계속 쓰다 보면 닳기도 하고 찍어낼 때마다 미세한 금속 가루 같은 찌꺼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죠. 배터리 안에 이런 게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. 근데 필에너지의 레이저 기술은 완전히 달라요. 마치 영화에 나오는 광선검처럼 그냥 빗으로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. 접촉이 없으니까 다를 일도 없고 찌꺼기도 안 생기죠. 이게 바로 업계의 판도를 바꾼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었던 겁니다. 그럼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? 생각해보세요. 비싼 금형을 계속 바꿀 필요가 없으니 돈 아끼죠. 불량률이 줄어드니까 배터리는 더 안전해지죠. 게다가 생산 속도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죠. 와, 이건 뭐 비용, 안전, 속도 세 마리 토끼를 다 접는 거잖아요. 모든 제조사가 꿈꾸던 바로 그걸 현실로 만들어준 것. 이게 바로 필에너지의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필에너지의 진짜 가치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시장의 판도를 아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또 하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그게 바로 요즘 정말 핫한 4680 배터리입니다. 이게요, 그냥 배터리가 좀 커졌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걸 쓰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확 늘어나고 힘도 훨씬 세지는 말 그대로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. 그러니까 테슬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4680 배터리를 먼저 확보하려고 지금 아주 난린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4680 배터리 만들기가 엄청 까다로워요.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필에너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. 이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올인원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버린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필에너지가 쥐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필에너지는 정말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죠? 기술력 좋지, 미래 먹거리 확실하지. 근데 대체 왜 그렇게 충격적인 3분기 실적이 나온 걸까요? 이제부터 이야기의 어두운 면, 그 균열이 시작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에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4680 배터리라는 확실한 미래까지 있는데 도대체 3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죠. 원인은요,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. 안 좋은 일이 세 가지나 한꺼번에 터진 거죠. 자, 첫 번째는 전기차 캐즘 현상. 요즘 다들 느끼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잖아요. 그 영향을 받은 거고요. 두 번째는 다행히 주문이 취소된 건 아닌데 받아야 할 돈이 2020년으로 밀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당장 3분기 장부에는 매출이 텅 비어 보이는 매출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좀 뼈아픈데 핵심 고객이 삼성 SDI 거의 한 곳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 삼성 SDI가 투자 계획을 바꾸자 그 충격을 필에너지가 그대로 담았게 된 겁니다. 한 바구니에 담은 계란이 흔들린 거죠.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수주잔고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 미리 받아놓은 주문량이에요. 식당으로 치면 예약 손님 같은 거죠. 근데 보세요. 2024년에는 1,482억 원어치 예약이 꽉 차 있었는데 1년 만에 646억 원으로 거의 60% 가까이 예약이 줄어든 상황입니다. 이건 당장 내년 2026년에도 장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인 셈이죠. 근데 사실 이런 실적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리스크인데요.
정해진 날짜에 터지기로 예정된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. 그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바로 2026년 1월에 맞춰져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EM코리아, 뉴온 같은 회사들이 보이죠? 이 회사들은 P에너지가 상장하기 전부터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에요. 이들의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는데 그 락업이 바로 내년 1월에 풀리는 겁니다.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? 당연히 그동안 올랐던 만큼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겠죠.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. EM코리아랑 뉴온 딱 이 두 곳 물량만 합쳐도 와 거의 1,700만 주에 달합니다. 이건요. 평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. 갑자기 홍수가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버행 리스크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머리 위에서 거대한 물량이 쏟아져 내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. 거대한 댐이 있는데 수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이 수문이 1월에 열리는 순간 주가는 그 엄청난 물의 압력을 버텨내기 정말 힘들겠죠. 자, 정리해볼까요? 한쪽에는 4680 배터리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실적 악화와 1월의 오버행이라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.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전략에 대한 딜레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이신가요?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보수적인 접근법.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거죠. 1월에 오버행 충격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 그때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1,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담아보는 거죠. 두 번째는 좀 더 공격적인 접근법입니다.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회를 먼저 잡겠다는 생각이죠.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면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터져 나올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. 결국 보고서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1월의 수급 충격을 견뎌낸 후 4680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점화되는 시점을 노려라. 어떠신가요? 단기적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이겨내고 그 이후에 찾아올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것인가? 필에너지를 둘러싼 이 흥미진진한 여정은 결국 투자자의 인내심에 대한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.